19일 어제 치러진 일리노이 예비선거 개표 결과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결과들을 살펴봅니다. 창립 36주년을 맞은 한올 종합복지관이 내달 6일 토요일 윌링에 소재한 채비 체이스 컨트리 클럽에서 31회 연례 기금모금 만찬을 개최합니다. 미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에 최대 195억 달러에 육박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선에서 여성의 낙태권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시카고의 어린이들은 식수로 인해 납에 노출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레이더조에서 판매된 캐시넛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미국 내 일부 한인사회가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엄격한 국적 이탈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했습니다. 한국 그룹 스트레이키즈와 아이브가 올해 8월 시카고에서 열리는 롤라팔로자 무대에 오릅니다. 현재 월드 투어 중인 6인조 여성 그룹 아이브는 이달 26일 시카고에서 공연합니다. 알링턴 하이츠가 시카고 베어스가 옛 알링턴 경마장 부지에 새 경기장을 짓도록 통 큰 세금 감면 혜택을 제안하고 나섰는데요. 베어스는 앞서 시카고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네스플랜에 위치한 시카고 하나 장로교회가 지난 17일 제1회 딘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28일에 구매한 현 시카고 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텍스 면제 신청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치러진 일리노이 예비선거 개표 결과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시카고 브링 시카고 홈 법안은 주민 반대로 좌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양도세를 인상해 1억 달러로 확보, 노숙자 등 무주택자를 지원하겠다는 이 법안은 찬성과 반대 진영의 논란이 심했는데요. 19일 어제 오후 11시 49분 현재 반대가 54%로 찬성 46%보다 많습니다. 존슨 행정부와 이를 지지해온 진영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반면 이 시카고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를 반대해온 시카고 건물 소유주 및 관리자 협회 등에서는 반가운 결과입니다. 킴 폭스 3선 포기로 공석이 된 쿡카우니 검사장 자리를 넣고 백인이자 여성인 아일린 오닐버그 후보와 흑인이면서 남성인 클레이턴 해리스 3세 후보 간의 박빙의 승부는 11만 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우편투표 개표까지 끝나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리는 오닐버크가 51%로 49%를 얻고 있는 상대 후보에 아슬아슬하게 앞서고 있는데요. 15선에 도전했던 일리노이 하원 의원 데니 데이비스는 과반 53%의 득표로 15번째 연임에 성공했는데요. 은퇴를 선언했다 재출마한 입장이라 그를 공략하는 상대 후보들의 선전이 눈길을 끌었던 지역입니다. 우리 한인사회에도 잘 알려진 테레사마 의원도 연임에 성공했는데요. 상대 후보를 3배 이상 앞서 쉽게 당선됐습니다.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던 헤스스 추이 가르시아 연방하원도 예상을 깨고 무난하게 의회에 재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득표율 69%로 31%에 그친 상대 레이몬스 로페스를 2배 이상 표차로 따돌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2024년 일리노이주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는데요. 바이든은 91%, 트럼프는 81%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지난 12일 충분한 대의원 수를 확보해 올해 대선 양당 후보로 나섰죠. 이외에도 애리조나와 오하이오 등 5개 주에서도 어제 실시된 경선에서 각각 승리했습니다. 미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에 최대 195억 달러에 육박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백악관은 오늘 성명에서 상무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최대 85억 달러의 직접 자금과 대출 11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예비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주 챈들러를 방문해 이를 직접 발표할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반도체는 미국에서 발명돼 휴대전화기부터 전기자동차, 냉장고, 위성, 방위체계까지 모든 것에 힘을 불어넣지만 오늘날 미국은 세계 반도체의 10% 미만을 생산하며 최첨단 반도체는 일절 생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미 정부는 미국에 투자한 삼성전자에도 반도체법에 따라 6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에서 여성의 낙태권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정부 주도로 미국 내 50개 주 전체에서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의 사안이 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 시술이 가능한 임신 주 수와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올해로 36주년을 맞은 한올 종합복지관이 내달 6일 토요일 웰링에 소재한 채비체이스 컨트리 클럽에서 제31회 연례 기금 모금 만찬을 개최합니다. 선지선 사무총장을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노인 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설립이 되었지만 87년도죠 벌써. 한울 종합복지관이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 노인 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들 많이 진행해 왔고 여러 시도도 또 해왔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더 다양한 세대들이 어우러져서 한울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더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세대 간의 연결, Bridging Generation이라는 주제로 마련되는 올해 연례 기금 만찬의 구성, 더욱 다채롭습니다.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의 신명나는 전통 공연은 물론 연장자들로 구성된 한울 밴드 엔하모닉의 연주, 그리고 한울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30여 명의 온 세대가 어우러진 한울 합창단이 조직돼 준비가 한창입니다. 올해는 또 처음으로 그 한울의 이번 행사의 그 주제를 반영을 하여서 다양한 세대가 어울린 한울 합창단을 지금 설립을 당연히 저희 시카고 북브레이크에 오시는 우리 어르신분들 포함이 되어 계시고요. 저희 직원분들만 해도 사실은 뭐 20대부터 70대까지 너무 다양한 제너레이션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또 직원분들도 함께 하시는 무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자원봉사자들 가운데서 고등학생들, 또 우리 직원분들의 어린 자녀들, 초등학생 자녀들까지도 함께 이 무대에서 서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자 지금 또 이 엔하모닉도 예년과는 조금 다르게 게스트 싱어를 한 분 섭외를 하셨는데요. 한국분이 아니시고요. 하지만 한국 트로트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한국 문화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또 이렇게 해서 조금 새로운 또 제너레이션의 어떤 융합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날 행사는 한울의 전 이사진이자 성공적인 경영 및 기술 컨설팅 회사인 Charity Partners의 창립자 데이비드 남궁의 커뮤니티 봉사상 시상으로 시작되는데요. 한울 주방에서 조리한 한식 시식회도 놓치지 않아야 할 주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미국 주류 사회에서 마이너리티 오너로 굉장한 역할들을 지금 해주고 계신데요. 전문 분야를 살려서 굉장히 든든한 후원자이시자 또 재무 전략을 위해서 많이 자문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행사 때는 이분에게 커뮤니티 봉사상을 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한울을 대표하는 프로그램 하면 우리 한울 점심 프로그램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행사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서나마 이 점심 프로그램을 좀 생각나게 하고 이 한울에서 만든 반찬 몇 가지를 시식 코너로 키트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제공이 될 거예요. 올해 연례 만찬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입장권 구매에 대해선 행사 안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스폰서십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 noakim@hanulusa.org 또는 전화 773-478-8851로 연락하면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죠. 3월 29일까지 내가 꼭 이 행사를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들 시카고 북브레이크 어느 오피스는 상관없으니까요. 꼭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전화로도 등록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한울은 더 큰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최근 북부 사무소 확장을 완료함으로써 더욱 쾌적하고 여유로운 공간에서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죠. 특히 넓어진 북부 사무소에서 연장자 데이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현재 이를 위한 라이센스 획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액티비티 스페이스 공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주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마음에 굉장히 뿌듯하고 조만간 성인 데이케어,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로도 이용이 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인 데이케어에 또 관심 있으신 사실은 몇몇 후원자분들께서 그런 공간 네이밍에 대한 사실 아이디어도 이미 좀 주시고 계셨는데 조만간 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정신상담과 노인복지 및 시민권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등 전반에 걸쳐 확장 발전을 이루고 있죠. 단 매년 가을 개최된 효사랑 큰 잔치는 올해 열리지 않고 내년 계획돼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울 상담센터를 렉 사무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시카고 사무소 주방 시설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한울 점심 프로그램의 하루 수요량은 4,500여 개. 이를 위한 주방 요리와 배달 인력에 20여 명의 스태프과 자원봉사자가 매일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 손 사무총장의 설명입니다. 주정부 그랜트를 통해서 또 주방을 확대할 수 있는 식사량을 늘릴 수 있고 또 배달 받으시는 분들의 식사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카고 오피스는 시카고 노인국에서 북부 오피스는 또 북부 노인국에서 펀드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도 또 후원을 주시고 또 다양한 또 단체 또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모아지는 이런 후원금으로 이 점심 프로그램이 지금 벌써 20년도 넘게 진행되고 있지요. 매년 조금씩 조금 더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우리 이민 가정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조금이라도 보여드림으로써 이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행사입니다. 혹시 이 행사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또 언제든지 후원의 손길 저희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한울로 연락 주시고 또 함께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시카고의 어린이들은 식수로 인해 납에 노출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카고의 6세 미만 어린이 약 12만 9천 명이 납에 오염된 수돗물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연구는 또한 도시 흑인과 히스패닉 인구 사이에서 납 노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존스 홉킨슨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2016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집된 가정용 테스트를 기반으로 납 노출에 대한 후향적 평가를 시작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해 수행됐습니다. 그 결과 시카고의 6세 미만 어린이 중 약 68%가 납으로 오염된 식수에 노출됐으며 영양을 받은 어린이 중 19%는 여과되지 않은 수돗물을 주요 식수원으로 사용했다고 밝힙니다. 이대 시카고 출입부는 이 같은 광범위한 아동 납 노출 수준은 구조적 소외 증상이며 납 서비스 라인을 교체하고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규모 개입을 통해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레이더조에서 판매된 캐슈넛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리콜 조치됐는데요. 연방식품의약국에 따르면 유통사 웬더스 LLC는 지난 17일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16개 주에서 판매된 트레이더조 제품인 50% 저염 로스테드, 솔티드 홀 캐슈스 일부 제품을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FDA 검사 중 캐슈넛 제품 중 최소 1개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데 따른 겁니다. 리콜된 캐슈넛은 인도와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품질 유지 기한이 오는 2025년 2월 21일과 3월 1일, 8일, 10일까지인 제품입니다. 현재까지 해당 제품 섭취에 따른 발병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가운데 리콜 대상 제품 구매자는 구입했던 트레이더조 지점을 찾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월마트에서 판매된 캐슈넛 또한 알러지 유발 물질이 검출돼 지난 12일부터 리콜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시카고 하나장로교회가 지난 17일 제1회 딘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는데요. 교회 측 자료에 따르면 딘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미국 내 거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는 사회공헌 사역 중 하나입니다. 장학금은 대학생 3명, 대학원생 1명 등 총 4명에게 증서와 더불어 각각 장학금 $1,000씩 수여됐는데요. 담임 박정호 목사는 학생들이 꿈을 향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시작한 활동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다 후원할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학생들이 꿈을 잃지 않고 공부에 매진해 사회에 공헌하는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이 사역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장학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학업에 전념해 사회에 기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는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28일에 구매한 현 시카고 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텍스 면제 신청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시카고 한인회는 비영리 기관으로 텍스 면제 대상이지만 소유 건물의 경우 텍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한인회에 따르면 회관 건물 구입 후 1년 이상 텍스 면제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 결과 지난 5일 일리노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를 위해 한인회는 150쪽에 달하는 관련 서류 제출 등 35대, 36대 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신청 절차는 변호사인 이국진 전 한인회장이 주관해 진행했습니다. 텍스 면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한국 그룹 스트레이키즈와 아이브가 올해 8월 시카고에서 열리는 롤라팔로자 무대에 오릅니다. 현재 월드 투어 중인 6인조 여성 그룹 아이브는 이달 26일 시카고에서 공연합니다. 롤라팔로자 주최 측은 올해 8월 1일부터 4일까지 시카고 그랜드파크에서 개최되는 롤라팔로자 2024 라인업을 어제 공개했죠. 이에 따르면 8인조 다국적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는 올해 시카고 롤라팔로자 헤드라이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헤드라이너로는 SDA, Tyler the Creator, Blink-182, The Killers, Future X, 호지어, 스크릴렉스, 메트로 부민 등이 무대에 섭니다. 이들을 포함해 8개 무대에서 170개 이상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아이브도 롤라팔로자 2024 무대에 섭니다. 이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6인조 다국적 걸그룹은 지난 2021년 12월 1일 데뷔했습니다. 세계 최고 대중음악 축제 중의 하나인 롤라팔로자는 매년 개최되며 행사 기간 40만 명이 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축제에 참석합니다. 알링턴 하이츠가 시카고 베어스가 옛 알링턴 경마장 부지에 새 경기장을 짓도록 통 큰 세금 감면 혜택을 제안하고 나섰는데요. 베어스는 앞서 시카고 잔류를 선언했죠. CBS 시카고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관리들은 베어스가 이미 알링턴 하이츠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세금 재산 청구서를 놓고 타협안을 마련했습니다. 잠재적 거래에 따르면 베어스는 첫 해에 약 $630만, 두 번째 해에는 $36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전 알링턴 파크 경마장 부지에 대한 세금 청구액은 거의 $1,000만 달러에 달했는데요. 베어스는 시 관계자 외 지역 교육구 세 곳 등과 구입 부지에 대한 재산세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지난주 시카고 잔류를 발표한 바 있죠. 20억 달러 민간 자금을 투자해 솔저스필드 인근에 새 구장을 짓겠다는 보관입니다. 이와 관련해 알링턴 하이츠 새 교육구는 성명에서 자신들이 베어스에게 5년 동안 연평균 $500만 달러를 지불할 수 있는 부동산 평가를 제안했지만 팀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카고 일원은 대체로 미풍이 부는 가운데 화창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낮 최고 기온은 30도대로 비교적 쌀쌀한 날씨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38도, 밤 최저 25도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대체로 비슷한 가운데 낮 최고 39도, 밤 최저 25도가 전망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34도, 습도는 39%, 바람은 북서풍이 10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